NCT부터 태민까지 사생 피해로 인한 스타들의 공포와 고통. 한때 팬심은 스타와 대중을 연결하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 경계가 무너지고 팬심이 집착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범죄가 된다. 최근 연예계에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사생팬 문제는 팬덤 문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조명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스타의 일상은 팬들에게 환상적이고 동경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고독과 스트레스가 뒤따른다. 팬들의 사랑은 스타에게 큰 힘이 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특히 고송재림 배우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인 악성 팬에게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일깨운다. 송재림의 X 계정에 게시된 사생팬의 악성 글들은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찌르고 끊임없이 그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다. 매일같이 게시되는 악의적인 글과 사진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 따라다니며 그의 숨쉴 공간마저 빼앗아갔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고 조롱받는 상황에서 그는 점점 더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 집착이 그의 일상에 얼마나 무겁게 드리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끊임없이 자신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했을 것이다. 한 사람으로서 느꼈을 수치심과 절망감은 그를 한없이 외롭게 만들었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생팬의 집착은 단순히 스타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할 유명세의 대가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범죄이며 한 사람의 삶을 질식시킬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다. 그가 남긴 유서 속에는 아마도 이런 고통과 절망,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송재림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그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한 것은 아닌가? 팬과 스타 간의 경계를 무시한 집착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가 남긴 침묵 속 외침을 귀 기울여 듣고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김재중의 고백처럼 사생팬들의 행동은 귀신보다 무섭다. 그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생팬이 키스를 시도하거나 도락을 밤마다 눌러대던 경험담은 단순히 개인 공간을 침해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안전을 빼앗긴 순간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런 집착은 스타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안긴다. 김재중이 최근 언급한 사생팬에 조작된 열애설 역시 스타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삶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반복되며 이는 단순히 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최근 더보이즈 선우가 숙소에서 사생팬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팬들의 경계를 넘어선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팬들이 스타의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량 타이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계획된 범죄다. 이에 소속사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준호가 경험한 일화는 이 경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한 팬이 그의 집 앞에서 집으로 오라면서요라고 말했다는 고백은 스타들이 집이라는 최소한의 안전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팬심의 결과가 아니다. NCT 멤버들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는 팬심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공포가 존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찬의 자택 침입 사건, 미국 호텔에 무단 침입한 사생팬, 비행기에서의 몰래 사진 촬영 등은 스타들이 일상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런쥔의 경우 사생팬으로 오인해 일반인의 번호를 공개하며 새로운 피해를 낳기도 했다. 사생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
강력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김재중이 언급한 스토킹 처벌의 약함은 이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현재의 처벌 체계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 사생팬의 악질적인 행동은 연예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스타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무대 뒤에서 겪는 고통과 공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팬심은 스타와 대중을 이어주는 다리다. 하지만 그 다리가 무너졌을 때 사랑은 공포로 변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팬과 스타 간의 건강한 관계를 다시 세우고 사생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다. 이는 단순히 스타의 삶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고송재림 배우의 비극적인 소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사생팬들의 집착과 집요한 스토킹으로 인해 스타들의 일상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조명하며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나라의 연예계 이슈를 넘어선 전 세계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BBC는 고송재림 배우의 사례를 보도하며 팬덤 문화가 단순한 동경을 넘어 집착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닌 범죄가 된다고 논평했다. BBC는 송재림의 사례는 한 연예인의 비극적 죽음이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며 한국의 K-팝 스타들이 겪고 있는 사생팬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CNN은 더 보이즈 선우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사생팬의 행동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NN은 특히 이러한 행위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구들까지 위협하며 심지어 팬덤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고송재림의 일본인 사생팬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언론 NHK는 이를 두고 한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팬덤 문화의 병폐라며 우려를 표했다. NHK는 송재림의 비극은 양국이 연예인 스토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김재중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스타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자택에 침입하거나 사생활을 조작해 열애설을 퍼뜨리는 사생팬의 행동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라며 이는 팬과 스타 간의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킨다고 분석했다. 독일 디벨트는 사생팬 문제를 두고 K-팝을 포함한 한국 연예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벨트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태민과 NCT 멤버들이 겪은 사생팬의 침입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생팬 문제는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연예 산업 전반에 걸쳐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제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생팬 문제를 단순히 특정 스타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문화와 국적을 초월해 모든 연예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송재림 배우의 비극은 전 세계적으로 팬덤 문화가 재정이 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죽음 뒤에는 단순히 팬심이라고 미화하기 어려운 집착과 범죄가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연예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팬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과 범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